안녕하십니까. 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중화용신으로 풀이하는 적천수 천미 명조 9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중화용신으로 이 사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의 개수는 그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월지에서 인성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래서 이 개수는 그 강한 힘을 관성인 토로 억제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목과 화의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불이 먼저 용신의 역할을 하고 목은 귀신의 역할을 해서 목화가 상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금은 귀신과 구신의 역할을 하고 남는 하나인 토는 한신이 됩니다. 토가 한신이 된다는 것은 강한 임수나 또는 개수일간을 극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국을 살펴보면은 천간에 불을 먼저 찾아보지만은 천간에는 불이 없습니다. 연간에 간목이 보이고 있는데 이 간목이 처한 상황은 신월의 개수 좌우에 있는 비견과 겁재의 생을 받고 있습니다. 가을의 나무가 지나친 물의 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의 개념과는 달리 이 간목은 수로부터의 생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간목이 가을의 간목이기 때문에 그 지지에 온기를 갖고 있으면 좋은데 찾아보니까 연지에 인목이 있고 일지에 사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연지의 인목은 월지 신금으로부터 충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이 인목을 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신금 속의 임수가 인목 속의 병화를, 신금 속의 병금이 인목 속의 간목을 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인 불의 기운인 사화는 신월의 해수로부터 사해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해충의 지장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수금이 기구신이기 때문에 간목은 경금으로부터 극을 받고 있고 병화는 임수로부터 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금이 간목을 극하지 못하도록 병화가 생을 해주고 싶지만은 이 병화는 임수로부터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한쪽을 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간목은 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임목과 사화가 제대로 온전해야만 가을의 간목이 천간에 불이 없는 것을 지지에서 불이라도 있다면 위안이 되겠지만 이 경우는 충을 받고 있어서 간목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간목은 그 뿌리를 상했다는 것입니다. 용신의 근이라는 것은 이 사주에서 천간에서는 간목, 을목, 병화, 정화가 목화 상생을 하는데 그 글자를 돕는 오행을 지지에서 용신의 뿌리라고 합니다. 그 뿌리가 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인, 묘, 사오미, 술토가 간목이나 을목 또는 병정화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천수 천미에서는 이 사주를 어떻게 통변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월령에 임하고 가을에 목이 휴수하고 또 충을 받고 있어서 용신으로 할 수 없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목이 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임목이 충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천간에서 충을 하는 것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문장에서는 임목이 지지에서 충을 받고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은 용신으로 설 수가 없다라고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는 가을의 화는 효수이지만 일지에 있고 또 초가을이기 때문에 그 불기운이 아직은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아서 설 수가 있다. 그래서 용신을 사중병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이어집니다. 사화 용신이 해수와 충을 하고 많은 겁제와 다투기 때문에 연이어서 철을 3명을 극하고 자식도 없었다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화가 원국 안에서는 많은 비견겁제로부터 그걸 받지는 않습니다. 천간에서 지지를 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해수가 있어서 그걸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두고 비겁이 많아서 수극화해서 처가 3명이 극을 당했다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에서 재성을 만났을 때 수극화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두고 표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거기에다 행운, 지나가는 운입니다. 행운에서 북방의 수로 진행되니, 이 말에서도 행운을 이야기할 때는 천관과 지지를 같이 보고 또 가시성이 높은 천간을 많이 강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해자축으로 이어지는 북방의 수로 진행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수기가 왕해서 수극화한 이유로 재산을 많이 손실당했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인과 기묘운이 오면은 임목과 묘목이 이제 목방이니까 동쪽으로 접어들면서 희신과 용신이 모두 좋아져서, 자, 희신과 용신이 모두 좋아졌다는 표현으로만 본다면은 이 목과 화 그리고 토를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먹고 입는 것은 아주 여유로워졌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경금운에 와서 이 뒤에는 경진대운이 있습니다. 이 경금운이 와서 정인인 경금운이 와서 상관을 극하고 비겁을 금생수해서 생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세운에서 유금이 오는 세운을 만났을 때 용신과 희신이 모두 당했다는 것입니다. 유금이 온다면은 사화가 사유합으로 합거되었다는 의미일 것이고, 또 천간에서 희신에 해당되는 간목이 경금으로부터 극을 받은 이유로 용신과 희신이 모두 손상을 받아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인과 기묘에서 발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토가 와서 물을 극했기 때문에 이 비겁이 날뛰지 못하는 가운데 간목이 살아나고, 그리고 지지에서 오는 임목운이 묘목운으로 이어지면서 먹고 사는 것이 여유로웠다는 것은 다소 냉정하게 본다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임목이 왔다 손 치더라도 원국에서 이미 인신충을 하고 있는 이 형편으로 본다면
임목의 작용력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또 한신인 무토가 비록 임목에 힘입어서 화기의 생을 받고 왔지만은 인신충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이 무토가 능히 비견과 겁재를 다스린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신인 무토의 힘은 기구신을 극할 만한 충분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금운에 와서 바로 희신에 해당되는 간목을 극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서 운을 대입을 하다 보면 무리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국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운이 좋거나 나쁜 것에 연연해서 집중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 작은 것은 보고 큰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주는 원국 자체가 용신이 거의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용신은 불인데 사화 속에 있는 병화는 임수로부터 그걸 받고 있고 임목 속에 있는 병화는 역시 신금 속의 임수로부터 그걸 받고 있기 때문에 용신이 힘을 쓰지 못하는 사주에서 희신은 유명무실합니다. 거기에다가 원하지 않는 비견 겁재로부터 수생목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용신과 희신이 아주 난처한 지경에 있는 것을 감안해서 운을 보아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약간의 재물이 여유가 있었다곤 하나 이 사주의 구조로 봤을 때 중화에서 아주 멀어져 있는 그런 명조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